투자 카페에서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 꼬마 빌딩. 아, 나도 사고 싶다. 그런데 꼬마 빌딩 살 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남TV입니다. 매일 평일 9시 업데이트,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꼬마 빌딩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고냐 스토비엔을 한번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도 살까는 사지 마라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공 투자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왜 그런지 함께 고민하고 알아보시죠. 꼬마 빌딩은 투자 대안처다. 여러 사이트에서 모두 한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 꼬마 빌딩. 10배 올랐네, 뭐가 올랐네. 투자 대안처다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는 맞고요. 근래에 보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근처에 보면 꼬마 빌딩을 투자를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문의점이 많은 것으로 봐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은요, 모르고 사면 피똥 쌉니다. 있죠?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빌딩이 왜 수요가 많아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 때문에 이제 아파트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세금도 아니고 중과세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 실현을 하셨거나 지금 보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꼬마 빌딩들을 많이 보러 다니십니다. 두 번째, 공급 측면. 아이고, 좋은 매물이 너무 많대. 부동산에서 사라 수익률 하십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률 부동산은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4%면 훌륭하다. 5%면 어이구,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를 누구나 꿈꾸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수익률에 대한 금액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어떻게 지금 가격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죠? 월 수익률이 330만 원이면 4% 잡아서 이것의 금액은 10억이라고 합니다. 수익률도 중요한데, 꼬마 빌딩 수익형 부동산은 이 수익률을 지켜줄 만한 상권이나, 그리고 지금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켜주느냐, 은퇴하신 분들이 생활비를 쓰시고자 10억 정도의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10억 탁 넣고 4%면 훌륭하니까 여기서 330만이 꾸준히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같은 공부하고 또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출을 껴야 돼서 하거든요. 보시면은 부산에 나와 있는 어떤 상가 매물, 근린주택 이런 것들을 쫙 뽑아서 한번 금액, 보증금, 월세 수익률 이렇게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15억 정도를 넣어야 3.9%의 수익이 나오고 46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4.3%, 4점대가 넘어가면 그거는 근린상가가 아니라 원룸 다가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4%면 훌륭하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익률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왜 위험한지요. 지금의 수익률은 지금의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7%에서 10% 잡았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가치는 4억이었습니다. 근데 4억이 10억 됐습니다. 이것은 입지에 대한 우위를 잠깐 접어두고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단순한 수익률 비교로만 보시면 위험하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 은행 이자를 통상 기준으로 해서 은행 이자 예금 금리가 1%니까 4% 수익률은 훌륭하다라고 마케팅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셔야 되시는 가장 큰 또 이유는 뭐냐면, 금리는 뭐냐면 대출 금리거든요.
은행 이자, 내가 자금을 맡기고 하는 은행 이자는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될 겁니다. 뭐 많아봐야 1.5%겠죠. 근데 대출 금리는 지금이 초저금리를 해도 3%에서 4%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올라간대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필수제고 사치제니까 쉽게 말해서 뭐 한 길 건너 한 앞에 아파트는 바다가 보이는 데서 길 뒷건너에 있는 아파트보다 2배가 나간대요.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지만 꼬마 빌라나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익률입니다. 여기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박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월세에 대한 게 무조건 기준이라서 그 월세와 금리 두 가지 다 보셔야 되세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쪽은 투자하기가 어렵고 잘못 투자하면 뭐 피똥 싼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자가 내려가면 꼬마 빌딩에 이런 걸 갖고 있는 가치는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면 꼬마 빌딩 가치는 내려간다. 맞죠? 다시 한번. 자, 지금 초저금리다라는 말은 상가는 뒤집어서 말하면 초고평가라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서 대출을 내서 어느 정도 사야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양도소득도 또한 중요해서 두 가지 다 보셔야 되세요. 그럼 세 개를 보셔야겠죠. 아유,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니까 한 번 더 짚어볼게요. 핵심은 금리에 대한 부분과 나중에 팔 때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양도소득, 즉 입지에 대한 우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가를 접근하시라라는 내용입니다. 금리가 가격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1, 2, 3안을 같이 보셔야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 말은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뉴스 보도가 막 나오면 내가 있는 입지에 있는 가치 그 건물 내가 살라는 꼬마 상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대출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아야겠죠. 다시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금리는 상관없이 또 월세를 또 올려받을 수 있다는 말은 가격을 그만큼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보시면서 떨어질 수 있지만 월세가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월세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상가를 투자하시되 여기 플러스 미래 가치도 훌륭하다. 무조건 들어가셔야죠. 왜냐하면 세금으로 인해서 투자 대안차가 맞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오른다 해야 투자를 그리고 두 개를 더 했을 때 여기가 조금 애매하다 세모나 또는 이거 좀 마이너스인데 미래가치 뭐 이런 거는 별로 볼 게 없는데 하면 투자를 스톱하셔야 되시고 실제로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이런 구역이 좋은 구역이더라 하는 힌트를 한번 받아보자고요. 유동인구 흐름, 상권,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빠짐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동인구 흐름이 많고 상권이 이루어져 있고 비쌉니다. 벌써 버스 안녕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만한 데들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 배우 세대에 첫 번째 주목해야 된다. 왜? 사람이 많아지니까. 두 번째, 그 배우 세대가 흘러갈 흐름에 대한 길을 알아야 된다. 그게 길에 대한 상권이 형성되는 답이니까. 지금은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더라도 그런 데들은 향후에 꼭 술집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또 뭐 노래방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자동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들 입구 조그마한 뭐 주택을 갖고 있든 아니면 조그마한 뭐 상가를 갖고 있다 하시는 우리 소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오를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들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뭐 얼마에 파시죠? 파실 생각 없으십니까? 뭐 이런저런 전화를. 반대로 이런 데들을 상가를 사시려는 분들은 반대로 이런 데들을 길을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창과 방패 똑같죠. 그래서 이런 쪽을 내가 볼 수 있는
눈 인사이트를 꼭 만들어서 그래야 평점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시니까요. 또 거꾸로 말하면 손해는 안 보시는 손해는 보지 말자 이게 본전은 하자 이게 우리 투자의 철학의 가장 제일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데들을 한번 보면 남천삼익 비치의 빨간 선은 지하철까지 넘어가는 길입니다. 예전에 이쪽이 제일 부자 동네래 부자 상권들 뭐 프랜차이즈가 나오면 이쪽부터 나왔대요. 이 자료들은 온라인 카페 부동산 카페들에서 네임드 분들이 올려주신 글이고 이 지도는 투자만이 살길님이 딱 해서 올려주신 건데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 상권이 한번 확 떴다가 다시 다른 데들 막 상권이 생겨 확 죽었죠. 그런데 다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삼익비치가 재건축이 언젠가는 될 것이고 그러면 있는 분들이 결국은 다시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상권이 이쪽이 다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한 번 더 보면 그렇게 안 세워지더라도 구축이더라도 미리 만들어진 상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명륜역 근방에 이제 준신축들이 막 생겼던 지역인데요. 항아리 상권 딱 항아리 모양의 지하철로 가는 동선이 하나, 둘, 세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상권들을 이제 상가에 투자를 대안처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눈을 부릅뜨고 찾으셔야 되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나 안 나오나 쉽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온천 4구역 레이 카운티 이쪽도 입주를 다 하면 4,000세대가 넘습니다. 여기서 지하철까지 가는 동선들 여기를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여기는 연산동 한양 재건축하는데 옆에 더샵이 있어요. 세대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외길 인생은 거기는 아파트 영구 조망, 바다뷰 영구 조망 것처럼 나중에 되면 가격이 없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세, 수익률 월세인데요. 자영업이 어렵든 뭐라든 이쪽은 들어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런 완전 초특급 핵심지가 아니더라도 잡기가 힘드시면 이 근처로 물을 이렇게 조금 번지듯이 이런 데들을 눈여겨보시고 이런 데들이 만들어질 자리들 사하, 하단, 북구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건 긴가민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걸 보고 신념을 딱 확고하게 하셔서 이런 지역들을 사시면 손해보지 않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가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배남TV 이야기는 상가 투자, 거기에 대한 유의사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가 살 때 수익률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저금리 시대는 말을 거꾸로 하면 초고평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과 그 수익률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같이 보러 다니시면 훨씬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자료로 열심히 해서 보실 만한 채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게 1000명 돌파를 어저께인데요. 1000명이지만 저한테는 그 1000만 명하고 똑같은 가치예요. 처음 너무 버벅거리고 이럴 때 같이 구독해 주시고 또 공유도 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활기찬 하루 되시고 좋은 일만 정말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